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임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 조금 주고 많이 일을 시키고 싶죠. 그렇죠. 그죠? 근데 변호사님은 대표님이신 거예요? 아니면 경영 쪽인가요? 아니면 직원 입장이신가요? 저는 사업주고 직원에게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변호사님도 조금 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조금 주려고 하면 이제 임금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임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게 뭐 보통 이제 통상임금, 평균임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죠? 네, 일단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품입니다. 그래서 뭐 임금이든 봉급이든 그 명칭에 다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이고요. 그 중에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평균임금은 이것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이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결국 통상임금이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임금일 것이고, 그 임금을 토대로 휴일수당이든 야간수당이든 이런 법정수당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합쳐서 3개월 동안에 받은 것을 나눈 걸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평소에 받는 거고, 거기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한 달 동안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받은 금액, 총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을 평균으로 낸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3개월 전에 받았던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받았던 그 금액을 가지고 평균을 나누는데, 그러면 내가 퇴사를 했어요? 네. 그럼 직전 3개월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직전 3개월. 직전 3개월? 네, 그래서 만약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월급이 뭐 200만 원이었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일해서 마지막에 500만 원이 되면 그 퇴사한 날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받은 통상임금, 뭐 법정수당 이런 것들 합해서 그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5년 동안 일하면 그 평균임금의 5배를 받게 되는 거죠. 5년. 그러면은 그 다툼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명쾌하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서 받았던 금액 3달치 나누기 N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3으로 나누면은 만약에 3개월을 더 해봤더니 1000이었더라. 나누기 3을 했더니 33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또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사실 클수록 평균임금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다 봐야 하는지가 사실 분쟁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각종 직무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것이죠. 이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주는 것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지만 금액이 바뀌는 것들. 네.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경우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요건입니다. 근데 일률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데, 만약에 영업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지 주는 거야, 그건. 근데 네. 영업을 안 했어. 네. 어떨 때는 안 나갈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나갈 때도 있고. 그럼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꼭 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무 성적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질 수 있는 성과금은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근데 뭐 직무수당이라든지 자기 직책에 따라서 받는 것들은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팀별로 주는 수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팀한테 주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업무로 인해서 물론 뭐 같이 일했기 때문에 주는 거긴 하겠지만 팀제로 운영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수당이라는 게. 네. 그 팀제로 운영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네. 팀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률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주긴 하죠. 그 팀에게요? 네, 그 팀에게. 네,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난 그 판례들을 보면은 어떤 명칭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어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귀향여비, 휴가비, 개인연금 지원비, 급식비, 통근수당, 자기개발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뭐 노사 협의를 통해서 김장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정기적이라는 게 사실 또 매월 뭐 1개월마다 꼭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상여금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또 상여금으로서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개월치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연말 보너스를 받았어.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들은 막 1000%를 준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2월 달에 연말 보너스를 다 받고 설날 상여도 받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직전 3개월 그게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여금을 주는 처음에 뭐 영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좀 해당 안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과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는 그런 상여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적이지 않게 그렇게 주는 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 보너스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기적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연말 보너스를 1000%를 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갔어. 근데 1000%를 통상임금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는 사실은 일반 법 관념으로 봤을 때도 안 넣는 게 맞다라고 네. 보여지겠죠, 그죠? 너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무 성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네, 맞아요. 네. 뭐 어떨 때 그 회사가 뭐 연말 보너스를 1000% 줬는데 근무 성적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는 네, 거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빌미로 때려치면서 그것도 일반 통상급여에 넣어서 뭐 평균임금에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퇴직 사유가 발생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상이 되니까 이 기간을 꼭 준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도 사실은 참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많아서 여러분들의 회사와 기업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이런 법규를 잘 지켜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 박소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It's delicious.